이게 눈물이 마르는 거하고 눈물이 밖으로 흐르는 거하고 완전히 별개의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같이 동반돼서 같이 갖고 있는 분들도 많으세요. 같이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 가을에 이제 찬바람 불 때 되면 눈물이 이제 마르면서 이게 네. 왜 점막이 수축한다 그래. 자극성 눈물은 계속 나오는데 눈을 적셔주진 못하고 밖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분이 이게 좋은 눈물은 적당히 나와서 눈을 촉촉히 적셔주고 원래 길 배출로로 빠져야 이쪽 되는데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빠져야 거죠. 되는데 네. 이 눈물은 밖으로 흐르는 눈물은 자극이 돼서 눈을 적셔주지도 못하고 엉뚱한 데로 밖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순환의 문제인데 순환이 원래 길로 가서 잘 순환이 되면 눈도 편하고 증상도 밖으로 흐르는 것도 없는데 그런 게 생기고 다음 뒤쪽에 이거는 그럼 여기가 막혀서 그럼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건가요? 예.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밖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 코 쪽으로 빠져야 되거든요. 네. 다음이요. 이 상수도에서 이렇게 해서 배출로로 일로 코 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여기 한 군데라도 막히면 이게 안 빠지거든요.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네. 이게 이제 막히면은 눈물만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집에 하수도가 막혔다고 생각해요. 하수도가 막히면 그냥 물만 올라오게 나중에 찌꺼기하고 그쵸, 막 이물질이 다 올라오잖아요. 다 올라오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로 뭐 고름도 나오고 나중에 염증도 생기고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이제 눈물길 배출로를 좀 새로 만들어주든지 뚫거나 해줘야 돼요. 아, 이게 다 위로 잘 올라오지 못해서 여기 남아있어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막혀서 이게 이제 눈물 주머니가 고름 주머니로 바뀐 거죠. 굉장히 아파요. 아프고 뻘겋게 돼요. 이렇게 막 염증도 심하고 눈 아프기도 하고 네. 눈물이 흥건하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좀 나이 든 여성분들이 더 많이 많아요. 자주.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원래 네. 눈물길 배출로가 사이즈가 3분의 2 정도로 작고 이제 40대 왜 호르몬 변화가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안쪽에 그 배출로 안쪽이 이렇게 빨리 좁아져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분에도 6배 정도 많아요. 6배요? 6배는 엄청 큰데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빨리 와서 치료를 해야 좋은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보면은 아까 이제 건조증이 있고 눈물이 아까 그건 부족한 경우 아까 처음에 적어도 탈, 많아도 탈 이제 그거 얘기해서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이제 너무 잘 안 내려간 경우도 문제가 되거든요. 뒤에 조금만 몇 네. 개만 하고 이제 질문 네. 받고 끝낼게요. 어쨌든 얼마나 이제 고이는지 이것도 봐야 돼. 몇 가지 검사를 해보고. 이게 실험 다음이요. 검사들이고요. 슬픈 개구리님 저도요. 다음이요. 네. 어쨌든 그 입구가 좁아졌냐, 중간이 이제 완전히 막히지 않고 좁아졌냐, 완전히 막혔느냐, 그거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이 또 다 다르고요. 네. 다음이요. 이 눈물길 아까 이게 꼭 빗물바지처럼 생겼거든요. 네. 빗물바지처럼 생겼는데 요 입구만 싹 오그라져서 안 내려가는 경우에는 입구만 넓혀주는 시술이 있어요. 눈물점, 성형수의 눈물점을 넓혀주는 거죠. 요 입구를. 그러니까 이게 빗물바지처럼 된 게 싹 오그라져서 이제 안 내려가는 빗물바지만 이렇게 열어주면 잘 빠질 거 아니에요. 요 밑에 길은 괜찮은 경우에.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게 있고요. 이거를 그럼 삽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삽입하면 마취를 하고 요 입구를 이렇게 약간 삼각형으로 열어줘서 마취를 하고 현미경 보고 요걸 입구를 이렇게 열어주면 이게 어느 정도 방법을 잘해서 열어주면 유지가 됩니다. 눈물점을 그러니까 이게 입이 고기 입이 원래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게 이렇게 오므라졌을 때 입을 네. 다시 벌리고 있게 요걸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이 잘 빠지게 빗물바지. 그럼 이렇게 뭘 받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열려만 놔도 계속. 수소술로 그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미세 수술. 현미경 보고. 이렇게 벌리는. 예. 그렇군요. 그렇게 하는 거고 다음 거 볼게요. 약간 앞트임과 같은 건가요, 그러면? 뭐 그런 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뭐 이것도 눈물점 트임 수술입니다. 그렇군요. 쉽게 얘기하면 다음 거요. 네. 이제 완전히 막히지 않은 경우에는 실리콘관이라고 또 이제 확장관을 이렇게 이것도 마취를 간단히 하고 그 왜 심장 혈관 막히면 스텐트 넣듯이 요걸 이제 넣어서 확장관을 넣어주는 시술이 있어요. 이건 완전히 안 막히고 눈물길을 살릴 수 있을 때. 네. 살릴 수 있을 때 이거는 성공률 한 70에서 80% 정도 이렇게 본다고 하고 이거는 파괴적인 수술이 아니고요. 왜 네. 막힌데 우리 심장 혈관 막혔으면 스텐트 넣듯이 그쵸.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이렇게 막혔을 때 가느다란 걸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넓혀주는 것처럼. 네. 그럼 이거를
나중에 와서 빼나요? 아니면은 이거는 계속 6개월이나 1년 뒀다가 완전히 뚫렸으면 빼요. 근데 빼는 건 그냥 안약만 넣고 간단히 뺄 수 있어요. 외래에서. 내가 다시 재수술 안 해도 되는 이거 거군요. 여기 있지만 재수술 또 이제 시간이 가면 오그라져 재수술하는 확률이 한 5%? 5% 안팎 있는 것 같아요. 또 좁아지는 분이 있긴 해요. 네, 뭐 네. 1년이나 2년이니까. 네. 그런 경우가 한 5%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5% 10%.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다음 거 볼게요. 네. 이제 그래서 이런 관을 이렇게 좀 그림 좀 흉한데 어쨌든 이 관을 가이드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밑으로 해서 이제 실리콘 관을 넣고 굉장히 아프게 보이는데 네, 아플 것 같아요. 마취하고 하면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다 뭐 아프지 않다고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건 아픈 정도는 왜 마취제 넣고 이렇게 관이 이렇게 살짝 들어오는 그런 느낌 정도 있어요. 마취 충분히 하고 하면. 시술은 얼마나 걸려요? 시술은 이제 잘하면 빨리 하고요. 네. 못하면 오래 걸립니다. 제가 처음 시술할 때는 한쪽 하는데 50분 걸렸는데요. 지금은 양쪽 하는데 한쪽에 5분 정도 걸려요. 완전 다 단축됐네요. 그렇죠. 다 그렇죠. 모든 하긴 수술이 익숙해지면은 다 이제 그렇죠. 금방 하게 되죠. 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완전히 막힌 경우에는 이 원래 이제 내려온 길이 이 코 밑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옆길로 코 쪽으로 이제 그 짧은 경위로를 해서 눈물을 밖으로 코 쪽으로 빼주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밖으로 째고 해서 흉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쪽 그림 보듯이 이렇게 내시경으로 수술해서 밖으로 흉 없이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단계 조금 더 큰 수술이고요. 네. 이거는 한 30분 안팎 시간이 걸려 30분 안팎 걸리고 불편한 정도는 약간 이것도 뼈구멍을 뚫고 이제 눈물길을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마취를 물론 충분히 하고 하죠. 그래서 불편한 정도가 왜 마취 충분히 하고 사랑니 빼는 정도? 붓나요, 그러면? 이것도 이틀, 3일, 그러니까 딱 그 경과가 사랑니 경과랑 비슷해요. 사랑니 이렇게 뽑아도 그냥 조금 욱신욱신하고 좀 괜찮은 분도 있지만 많이 붓는 아니요, 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제 친구 제가 아는 언니는 그냥 햄토리 같이 이렇게 햄털이 왔는데 그 햄털이 다음에 되시는 분도 있고 그 정도 불편하죠. 이건 대학에서 물론 많이 했는데 저도 대학에서 많이 해서 지금도 하긴 하는데 이건 그 다음 단계 마지막으로 이제 좀 완전히 막혔을 때 하는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마지막으로 마지막 선택으로요. 이런 건데 실리콘 넣었을 때 약간 불편함이요? 이물감이요? 이물감도 그렇지만 거기서 안에서 막 염증이 생긴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거 안 생기게 적절하게 이제 안약을 넣어주고요. 네. 가끔씩 와서 세척을 해줍니다. 세척 마취약 넣고 세척해주면은 찌꺼기 같은 거 잘 씻겨 관리를 좀 해줘야죠. 저것도 뺄 동안. 저거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뒀다가 이제 빼거든요. 그 사이 네. 뭐 처음에는 좀 수술 일주일 뒤에 와서 보고 그다음에 뭐 한 달 뒤, 뭐 3개월 뒤, 뭐 6개월 뒤 이렇게 좀 세척해주면서 관리해주면 괜찮습니다. 그렇군요.